4월의 따스한 관. 햇살 아래 부산 해운대의 번화한 거리에 벚꽃이 피 조용히 흩날리는 아침.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도시의 풍경 뒤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거리의 한쪽 구석 작고 허름한 탐정 사무실로 한 남성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얼굴에는 말 못할 고뇌와 불안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15년간 사랑해온 아내는 정말 그가 믿어온 그 사람이 맞을까?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어떤 거짓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 이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이 시작된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비밀에 점점 더 가까워지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둠 속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당신의 밤을 사로잡을 한 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저희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앞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불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 사무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가 안내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아서 한 달에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는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름은 이지은이고요. 결혼한 지 15년 됐고 아이는 없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이었고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최민재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요. 특별한 외출도 없고 친구들과 만남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장을 갔을 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집에 있을 땐 특별히 누구를 만나고 하지는 않는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카톡을 계속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장을 가려 옷장을 봤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옷들이 있더라고요. 짧은 치마랑 딱 달라붙는 원피스 같은 옷들이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본 적 없는 스타일의 옷들이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는 집에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니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더군요. 물어봤더니 동창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간까지 이어지는 동창회가 있나요? 혹시 직접 확인해 보시거나 물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일이 워낙 바빠서 아내를 미행할 시간도 없고 사실 저도 확신이 없어요.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지만 이대로는 계속 머릿속에 의심만 쌓여갈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음 출장 일정이 있으신가요? 네, 이틀 후에 중국으로 일주일 출장을 갑니다. 그때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장을 떠나신 후부터 아내분의 한 척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도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조사 의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속에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상상도 못한 채로 말이죠. 이틀 후 의뢰인 최민재 씨가 출장을 떠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의뢰인 최민재 씨가 캐리어를 끌고 출장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이지은 씨는 그날 오전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경 이지은 씨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그녀를 보고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뢰인이 저희에게 말했던 화려한 차림과 스타일로 집을 나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짧은 미니스커트에 과감한 블라우스 높은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정 실장 의뢰인의 의심이 맞았어. 아내의 차림새가 굉장히 화려한데, 그러게요. 이제 어디로 가는지 지켜봐야겠어요. 저희는 바로 그녀를 미행했고, 그녀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들어간 곳은 좁은 골목에 위치한 한 호프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호프집이라니 이상한데, 보통의 호프집은 영업을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저희는 차 안에서 호프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호프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간간히 보였는데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호프집에 들어간 후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경 저희는 5시간 동안이나 호프집을 지켜봤지만 그녀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낮부터 술을 얼마나 오래 마시는 거야 안 되겠는데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봐야겠어. 그렇게 저희는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 호프집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호프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운 조명과 몇몇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성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지은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이지은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60대 여성이 저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눈치채고 의심스러운 마트로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화장실이 어딘지 궁금해서요. 저쪽에 있어요. 저희는 더 이상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맥주를 급하게 마시고 호프집을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들어갔는데 안에 없다고 혹시 뒷문으로 나간 걸까요? 일단 내가 주변을 탐색해 볼 테니까 혹시 모르니 정 실장은 차로 돌아가서 정문 쪽을 계속 지켜봐줘. 저는 호프집 주변을 조사해 보았지만 따로 뒷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로 돌아와 호프집 정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지은 씨가 호프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탐정님, 저기 이지은 씨 같은데요. 맞는 것 같은데 호프집에서 나오는 여성은 분명 이지은 씨가 맞았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도 그녀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첫날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호프집 안에 없지 않았어 그러게요. 저희가 뭐 찾은 걸까요? 다음 날 저희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날과 같이 오후 3시경 이지은 씨는 전날과 비슷한 화려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고 다시 그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호프집에 들어간 걸 확인한 후 주변 상가 상인들에게 탐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알바생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들락거리고 가끔 여자들도 야하게 차려입고 들어가는데 뭔가 보통 호프집 같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그리고 가끔 밤에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뭔지 모르지만 이상해요. 저희는 다른 주변 상인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호프집이 단순한 술집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9시 이시니 9시경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지은 씨가 호프집에서 나왔는데 그녀 옆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걸어갔고 그들이 향한 곳은 근처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의 표정이 밝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성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딘가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탐정 생활을 통해 불륜을 하는 남녀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지은 씨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약 1시간 후 모텔에서 나온 두 사람은 다시 호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는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호프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간의 조사 결과 이지은 씨는 남편이 출장을 떠나면 화려한 옷차림으로 거의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호프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뭔가 말이 되지 않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남성과 외도까지 하면서 말이죠. 세 번째 날 저희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조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이지은 씨는 비슷한 시간에 집을 나서 호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번에는 다른 남성과 함께 호프 집을 나왔고 역시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약 30분 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와 다시 호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호프집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점 상인이 저희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호프집 겉으로는 술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법 도박장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저도 몇 번 이상한 사람들 오가는 거 봤어요. 이 정보에 충격을 받은 저희는 즉시 호프집 내부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장 신분으로 호프집에 들어가 직원 전용문 근처를 살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 실장, 이 문 뒤에 뭔가 있어. 도박장일 가능성이 높아. 저희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저희의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호프집과 연결된 도박장을 급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급습 당일 저희는 최민재 씨와 함께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경찰이 호프집 내부로 들어가자 직원 전용 문 뒤에 숨겨진 비밀 도박장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박에 열중하고 있었고 이지은 씨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이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최민재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친구가 돈 벌기 쉽다고 답해서 호프집에서 일 시작했는데 나중엔 도박장에 얽히게 됐어. 빚이 쌓이다 보니 빠져나올 수 없었어. 그 남자들과 모텔에 간 것도 다 도박장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였어.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연행했고 도박장에서는 대량의 현금과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지은 씨를 포함한 사기단 일원들은 모두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씨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박장의 주요 운영자 중 한 명으로 남성 고객들을 유인하고 도박에 빠뜨리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조차 이중 생활을 완벽히 숨기며 수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몇 달 후 최민재 씨가 저희 사무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탐정님, 전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해외 파견 자리가 나와서 신청했어요. 당분간 한국을 떠나 있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비록 이런 방식으로 끝이 나게 되어 가슴 아프지만 다시 아내를 믿고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최민재 씨가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하리라. 믿었던 사람의 숨겨진 비밀을 보기도 하죠.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운이 남는 밤이었길 바라며 당신의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